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3일 신축 12번째 기사 1475년 명성화 11년 평안도관 절사 정문영 회계 하사하기를 지금 경의 유옥 괴본을 보니 난신 최자상의 종 귀동이 도망하다가 잡혀서 자산에 갇혀 있는데 무슨 진상을 밝히기 어려운 일이 있어 해가 지나도록 옥사가 지체되었는가 빨리 판결하여 서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유옥 계보는 미결된 옥사에 관한 보고이다. 성종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3일 신축 13번째 기사 임금이 병조에 전교하기를 앞으로 영안도 평안도 양도에 사는 사람은 종친이나 재상의 반인으로 소속시키지 말고 이미 소속된 사람은 모두 조사하여 군역에 충당하고 그 수를 기록하여 보고하라 하였다. 앞서 성화 7년 6월에 양계 각 분간의 반인을 혁파하였으나 같은 해 7월에 건의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양계의 사람을 모두 군오에 편입시키면 수절이 살기에 괴로움을 당하지만 반인에 소속시키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또 반인으로 서울에 왕래하면서 왕하를 익혀 거듭 변방에 변고가 있으면 그 이름은 비록 반인의 명부에 올라 있다고 하여도 모두 추문하여 종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들 두 도의 사람을 구별하여 반당이 되는 것을 허가하지 않으면 스스로 외방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대체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하므로 옛날대로 반당에 소속시키도록 명령하였었다. 이때 이르러 다시 이와 같은 명령이 있었다. 성종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3일 신축 14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이번에 전교를 받아보니 윤대자의 말에 외사가 산포에 도착하면 그곳의 수령이 서계를 살펴보아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에게서 말을 내어주어서 좋다는 문수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이 도착한 후 요미를 쓰고 5일 동안 머물게 하였다가 서울로 보냅니다. 5일로 기한을 정한 것은 식량을 허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만 경상도는 사방이 험하고 멀어서 문서가 완복하는 기간이 열흘이나 한 달가량 걸리고 따라서 식량이 허비되므로 그 폐단은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니 그 일을 상의하여 아뢰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신들이 상세히 살펴보니 외사가 포구에 도착하여 머물 동안에 허비하는 것이 진실로 윤대한 사람의 말과 같았습니다. 앞으로 특송 외사 이외의 약소에 의하여 해마다 보내오는 외서는 수령과 그곳 절제사가 서계를 상고하고 도서를 대조하여 만약 거짓이 아니면 곧 역마를 타고 상경하게 함과 동시에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소서. 다만 외사가 산포에 나누어 머물러 문서를 보내어 질문하지 않고는 정수 이외의 선박수를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들이 서울로 출발하기 전에 산포에서 서로 조회 조사하여 약조에 정해진 수만을 서울로 보내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서계는 외의 사신이 가지고 오던 신임장으로 대마 도주의 종씨가 발행하였다. 그 안에 사신 일행의 수, 조선에서 머무는 포구, 체류, 일자 등을 명기하였고 일본 국왕의 사신은 어소에서 발행한 것이었다. 도서는 조선시대 때 외인에게 왕복문서에 사용하도록 내려주던 봉입니다. 성종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3일 신축 15번째 기사 일본 국왕 사신의 선위사 배맹후를 불러 이르기를 경상도의 제국이 모두 외류로 다 없어져서 내가 대단히 우려하는 바이다. 이번의 국왕, 사신, 정구 등이 오랫동안 머물고 돌아가지 않으니 부득이 한 달 양식을 더 주지만 만약 또다시 지체하면 그 패단이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대가 거듭 타일러서 속히 돌아가도록 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4일 일민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동부 승지 현석교에게 이르기를 김울산이 신문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복한 것은 어째서인가 하니 현석교가 대답하기를 정상이 이미 드러나서 숨기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루는 김울산의 어미가 이웃집의 모임에 갔었는데 김울산이 그 아우 김양산을 시켜 어미를 불러오게 하였고 어미가 돌아오자 김울산이 어미를 꾸짖어 말하기를 어머니로서 어찌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서 몸치장을 하고 옷 갈아입고 서울 그 장사지와 함께 종일 술만 마십니까 하였답니다. 다음날 그 아비가 이웃 사람을 모아놓고 술을 마시는데 손님들이 취하기 전에 술이 다 떨어졌더니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김울산이 성내어 그 어미를 꾸짖기를 술을 빚은 것은 마을 손님들을 위해서였는데 왜 어찌 이웃집에서 다 마셔버리고 정작 손님 대접할 술이 모자라게 하였습니까 하였답니다. 그 어미가 노하여 때리려고 하자 김울산이 낫을 휘두르 어미의 목을 찔렀고 이에 어미가 땅에 엎어져 죽었답니다. 그 아비가 가서 구하려 하였으나 김울산이 도리어 그 아비를 붙들어 땅에 쓰러뜨렸는데 이웃 사람들이 와서야 구해내었다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이미 자복하였다 해도 천천히 공문하여 그 진상을 알아내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4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4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5일 개묘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5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원상 신숙주가 아뢰기를 지금 성저의 길 가운데 구덩이가 파진 곳을 방리인들로 하여금 메우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비록 농사를 짓지 않고 시장에 있으면서 생업을 영위하고는 있으나 그것이 시골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과 어찌 다르겠습니까? 청크대 이 역사를 정지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5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사헌사 한 명에게 하서하기를 덕근에 경이 갈 때 다리병을 앓아 어렵게 길을 떠났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다. 요즘 적기가 이상과 위원의 강북에 둔치고 있는데 필시 우리가 쳐들어갈 것을 의심하여 우리의 동정을 엿보려는 것일 것이다. 나는 적들이 경의 돌아올 때를 알고 길에서 노략질할까 염려 이미 요동의 자문을 보내었으니 경도 요동도사에 알려 적정을 살핀 후에 길을 나서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0일 개묘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5일 개묘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경상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서리는 각 고을의 교생으로 재주가 소략한 사람으로서 보임한다는 규정이 경국대전에 실려 있어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만약 교생이 정수에 차지 못하면 세공, 생도는 반드시 교생으로 보임할 것은 없고 부역이 없는 평민 중에 글과 산법을 아는 사람을 뽑아 충당하도록 하며 다른 도도 이와 같이 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공생도는 해마다 지방장관이 수제를 선발하여 중앙에 올려보내는 공생을 말한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5일 개묘 여섯 번째 기사 중국인 유기 황원이 일찍이 삼이 달사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올적합에게 팔려갔었는데 이때 영안도의 훈융진으로 도망해 왔다. 통사 예형창을 보내어 요동으로 압송하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5일 개묘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5권 성종 6년 4월 25일 개묘 여덟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6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5권 성종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6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6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7일 을사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홍윤성이 아뢰기를 정인은 몹시 간사하여 다 잡가지 않지만 임신중에서 고문을 하지 못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홍씨를 해치고자 하여 비상을 죽에 넣어서 먹였다고 합니다. 홍씨가 죽을 먹고 괴로워하며 냉수를 급히 찾기에 정인이 천천히 끓인 물을 주었더니 홍씨는 내가 틀림없이 중독되었다고 사람을 시켜 그의 형 홍경손에게 알렸는데 술을 마시고 또 조두를 먹고는 토하고 설사하고 하여 그날로 죽었다고 합니다.
정인이 임신하여 고문을 할 수 없는데 어찌 실정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조두는 녹두와 팥으로 만든 가루 비누이다. 성종시로 54권 성종 6년 4월 27일 을사 두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4권 성종 6년 4월 27일 을사 세번째 기사 호조에서 하삼도에 명하여 면화씨를 영안도 평안도 황해도에 보내기로 아뢰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이번에 받은 전교에 윤대 한 사람이 말해 면화는 백성들의 옷감인데 남쪽에서만 생산되고 서북도에서는 생산되지 않습니다. 듣건대 황해도 평안도의 사민들이 면화를 심어 이익을 얻은 사람이 있다 합니다. 원컨대 영안도 평안도 황해도 등 3도의 면화씨를 나누어 보내어 백성들이 힘써 재배하고 수령도 장려하게 하여 의식 재용의 자본을 넓히도록 하소서 하였으니 상의하에서 아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청컨대 윤대 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3도에 명하여 각기 면화씨 20석을 준비하게 하여 영안도, 평안도, 황해도에 보내고 땅을 선정해서 심게 한 후 관찰사로 하여금 그 수확 상황을 기록하여 아뢰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로 54권 성종 6년 4월 27일 을사 네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4권 성종 6년 4월 28일 이모 첫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번에 받은 전교에 윤대한 사람이 이제 효후하고 전리한 사람들이 여러 도에 많이 나왔지만 서울에서는 드뭅니다.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찌 외방에서만 나고 서울에는 없겠습니까? 원컨대 서울 안에서도 찾아내어 특별히 보상함으로써 풍속을 닦게 하소서 하였으니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습니다. 신들이 경국대전에 실려있는 효우하고 전리한 자의 보상에 관하여 상세히 살펴보았더니 외방은 관찰사가 주군으로 하여금 남김없이 찾아내게 하기 때문에 정표하는 자가 흔히 있지만 서울은 오부의 관리가 모두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뛰어나게 어려운 일을 한 사람이 있다 하여도 상을 받지 못하고 묻혀버립니다. 청컨대 한승부로 하여금 널리 찾아내어 계절마다 그 행실을 기록하여 보고하게 하고 경국대전에 의하여 보상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로 54권 성종 6년 4월 29일 성미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4권 성종 6년 4월 29일 성미 두번째 기사 예조 좌랑 남재 등 두 사람이 연대하였다. 성종시로 54권 성종 6년 4월 29일 정미 세번째 기사 도성지 신정이 아뢰기를 각 골 수령으로서 송사의 처리를 지체하는 자는 군문하도록 하였습니다만 농사철을 무릅쓰고 송사를 처리하는 일은 오히려 농사에 방해되고 백성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청컨대 농사철에는 되도록 판결을 늦추게 하되 그 후에는 오히려 지체하는 자는 죄주도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전교하기를 옳다 하였다. 성종시로 54권 성종 6년 4월 29일 정미 네번째 기사 행부혹은 이교연이 졸하였으므로 조회를 정지하고 부의를 내리고 제사하기를 고려대로 하였다. 이교연은 자가 순도이며 고성한 사람이다. 정통 임술련에 갑과의 1등으로 합격하여 사헌부 감찰에 제수되었다가 사관은 좌정은으로 천직되고 예조 좌랑 사관은 주와 흥납 등을 역임하였다. 경태 12년에 종부시 소윤이 되었다가 임시년에 사헌부 장령으로 승진되었고 계윤년에 염관 직제하게 되었다가 외적으로 나가서 밀양부사가 되었고 곧 원주 목사로 천직되었다. 천순 정충년에 도목정에서 최를 받아 출정장군 대호군 지편전 직제하게 되었다가 곧 병조 참의로 옮겼다. 김연년에 승정원 우부 승지가 되었다가 주하 승지로 옮겼고 가선대부로 승진하여 형조 참판이 되었다. 신사년에 대사원으로 옮겼다가 곧 수 개성부 유수로 긴급하였고 계미년에 정추원 부사가 되었다. 상화 을리운년에 충청도 관찰사가 되었다가 내직으로 들어와서 첨지 중추원사가 되었고 또 예조 참판으로 옮겼다가 기충년에 한승부윤으로 옮겼으며 곧 부호군으로 천직되었다가 이때 졸한 것이다.
시호는 공안이니 공경하고 순종하며 윗사람을 섬기는 것을 공이라 하고 화합을 좋아하고 다투지 않는 것을 안이라 한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9일 정리 5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9일 정리 6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경국대전에 사사는 새로 짓지 못하게 하였지만 관리들이 법을 삼가 받들지 않아 무리한 승려들로 하여금 여염에 드나들고 절간을 새로 지으며 무리를 지어 간음, 강도, 살인 등 하지 않는 일이 없게 하여 그 해에 가가 양민에게 미쳐서 그 배단을 장차 구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청건대 입법한 후에 새로 지은 절은 모두 철거하게 하고 또 품팔이와 장사를 핑계대고 오랫동안 여염에 있는 중은 법대로 처리벌하고 모두 원적에 돌아가게 하며 그들을 검거하지 못하는 관리도 아울러 죄주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9일 정리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30일 무신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30일 무신 두번째 기사 임금이 후원에 나아가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내금위와 무제가 있다 하여 불린 연목 등이 활을 쏘았고 문신, 양희지도 함께 쏘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금위에는 잘 쏘는 사람이 없는가? 입직하는 군사가 활쏘기를 훈련하는 법이 없는가? 하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모든 위의 군사들이 모두 활쏘기를 익히는데 내금이 많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앞으로는 내금이도 활쏘기를 익히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신숙주가 아뢰기를 연목은 전투를 잘하고 글도 제법 잘하며 또 헤엄도 잘 치는 등 참으로 장수감입니다 하였다. 우석손이 연달아 관역을 마치자 임금이 그 이름을 물었더니 신숙주가 그 이름에 대답하고 또 말하기를 그 형 우현손은 활을 더욱 잘 쏘았고 일찍이 웅천 현감으로 있을 때 몸가짐이 청렴하고 건엄하여 외인을 대할 때도 실수가 없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원상에게 묻기를 장단 등의 고을은 비가 흡족하게 왔다는데 정말 그러한가 하니 신숙주 등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요즘의 가뭄은 강원도 황해도의 두도가 더욱 심하고 남쪽 지방은 그다지 심하지 않아 논에는 큰 손해가 없고 다만 보리와 밀이 거의 마르게 되었으나 며칠 전의 비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무인을 선거받아 자질에 따라 임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신숙주가 말하기를 죄 없이 산직에 있는 사람은 다시 임용해도 무방합니다 하였다. 활쏘기가 끝난 다음 승자와 패자를 나누어 승자에게 각각 활 한 장씩을 하사하고 연목에게는 특별히 착전 일부를 내려주었다. 착전은 도금한 활촉이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1일 기유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1일 기유 두번째 기사 임금이 종친 고림정 이훈 등 오인과 문신 성균관 사성 장계이 등 3인을 불러 강서하게 하였다. 원상 홍윤성에게 명하여 장계이에게 중용을 강하게 하였는데 이리저리 어려운 것을 물었으나 장계이는 강론하여 밝히는데 막힘이 없었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1일 기유 세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1일 기유 네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2일 경술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2일 경술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2일 경술 세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제복하여 아뢰기를 김울산이 어미를 죽인 자는 율에 의하며 능지처사에 해당합니다 하니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이러한 죄도 3번 복심하는가 하니 도승지 신정이 아뢰기를 무릇 반역한 자는 3번 복심하지 않는데 김울산의 죄가 반역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3번 복심하여 아랜 까닭은 중정을 잃을까 염려하고 살릴 길을 찾기 위한 것인데 김울산의 사상으로 말하면 의심스러운 데가 없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다시 복심하지 말라. 오늘도 성사람들을 모아 널리 보이고 환열하여 여러 도에 전시하라 하였다. 환열은 극형의 하나이다. 두 발을 각각 다른 수레에 메고 수레를 끌어 죄인을 찢어 죽이는 형벌이다. 차열이라고도 한다. 전시는 중죄인을 처형한 뒤에 고향이나 사방에 그 죽음을 보내어 경계로 삼게 하는 일이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2일 경술 에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2일 경술 다섯번째 기사 도승지 신정이 아뢰기를 최저는 삭주부사에 제수된 지 오랜데 병을 핑계하여 분하지 않으니 청근대 추국하고 개차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신정이 아뢰기를 서쪽의 적이 불화를 일으키므로 변방의 요한이 닥쳤는데 삭주는 창성과 아직 가까우니 진장을 선택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 진을 지키는 무사가 많거니와 그 중에서 재주와 지혜가 있는 자를 가려서 제수하여 왕래하는 패단을 없애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받아들여 드디어 이 만손을 부사로 삼았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2일 경술 여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3일 신해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3일 신해 두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검천의 죄수 양인 노기생이 절도를 재범한 죄는 대전에 의하여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3일 신해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5년 5월 3일 신해 네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4일 임자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좌우에게 말하기를 백성을 모아서 서쪽 병방을 채우려 하는데 지금 할 수 있겠는가 하니 동부승지 현석규가 대답하기를 평안도는 땅이 메말라 살아갈 길이 적으므로 사람들이 스스로 모일 리가 없습니다. 세조께서 남쪽 백성을 옮겨서 채우셨으나 편안히 살면서 생업을 즐기는 자는 적고 떠도는 자가 잇따랐으니 지금의 계책으로는 죄가 있는 자를 옮기는 것만 못합니다. 전에 전하께서 병조로 하여금 각품의 반인을 찾아내게 하셨으나 평안도에는 40여인뿐이고 영안도에는 겨우 10여인뿐이었는데 만약 그 수를 죄다 찾아낸다면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신이 성상 앞에서 무슨 일인들 감히 숨기겠습니까? 김견수의 말을 듣건대 양계의 반인이 매우 많으니 재상이 성상께서 그 정상을 아실까 두려워하여 원래 수효 외의 반인을 굳이 숨기고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백성을 모으는 계책을 원상에게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반인은 공신이나 고급 관료를 따라다니면서 그 몸을 보호하던 병졸이다. 병조에서 이를 관장하였다. 반당이라고도 한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4일 임자 두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4일 임자 세번째 기사 승지 현석규에게 하교하기를 이제 병조에서 아랜 것을 보건대 양계의 반인은 그 수가 많지 않다고 하였으니 경이 말한 것과 같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병조에서는 문안에 적혀있는 반인만을 찾고 원래 수요 외의 반인은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재상들이 이미 원래 수요 외의 반인을 함부로 차지하였으므로 죄받은 것을 두려워하여 굳이 숨기는 것이니 이제 재상들을 죄주지 않는다면 모두 찾을 수 있을 듯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4일 임자 네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갔다. 현석규가 아뢰기를 재상들이 양계에 둔 원래 수호 외의 반당이 반드시 많을 터이나 병조에서는 찾아내는데 빈거할 것이 없고 수령들도 재상의 위세를 두려워하여 신보하지 않습니다. 평안도의 백성은 다른 도의 백성보다 갑절이나 고달프니 반인을 없애면 군에게 저절로는 늘고 밀력도 쉬게 될 것입니다. 또 이보다 큰 폐해가 있습니다. 큰 상인들이 삼배를 여긴에게 주어 전뇌하고 사부사도 물화를 많이 가져 감으로 짐을 실어 나누라고 사람과 말이 모두 고달픈데 이것은 서장관이 잘 검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부사 가운데 혹 바르지 못한 자가 있기는 하나 어찌 모두 다 그러하겠는가 하니 현석규가 말하기를 신은 성상께서 사부사를 믿지 못하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알시고서 깊이 생각하여 도모하시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였다.
서장관은 외국에 보내는 사신에게 딸려 보내는 임시벼슬이다. 정사부사와 아울러 삼사의 하나에 드는데 정사부사보다는 지위가 낮지만 행대 의사를 겸하였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5일 개측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모 화관에 거동하여 화차 쏘는 것을 보고 또 겸사복 이 양생 등 6인으로 하여금 화찬을 쏘게 하고 마친 자인 정유서에게 활 한 장을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5일 개축 두 번째 기사 허조에서 아래기를 공 안에는 외료가 어느 고을에서 몇 석이라고만 적혀 있고 거두어 들이는 도회관이 없으므로 그 고을에서 스스로 거두었다가 도로 백성에게 주어 포소에 실어 가서 바치게 하니 백성에게 폐해가 미칩니다. 이제부터는 웅천을 도회관으로 하여 웅천과 진주, 김해, 창원, 의령, 함원, 곤양, 거제, 고성, 사천, 남해, 하동, 단성, 산음, 삼가, 진해, 칠원, 성주, 초계, 고령을 여기에 소속시키고 동래를 도회관으로 하여 동래, 경주, 밀양, 대구, 양산, 기장, 언양, 현풍, 창녕, 영산, 장기를 여기에 소속시키고 울산을 도회관으로 하여 울산과 흥해, 영일, 청하를 여기에 소속시키소서. 그리고 모두 전세의 예에 따라 세리를 정하고 전부가 스스로 도회관에 바치게 하되 풍년이면 그 세에 여유가 있을 것인데 울산은 영진이 있는 곳이므로 그 남은 세도 모두 실어 들어야 마땅하고 웅천 동네는 바닷가의 작은 고을이므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니 웅천은 소속된 고을들은 김해에서 받아들이고 동네에 소속된 고을들은 양산에서 받아들였다가 외료가 모자랄 때를 당하거든 임시하여 가져다 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공안은 곡물의 품목과 수량을 적은 예산표이다. 외료는 외관의 저자는 외인에게 공급하는 식량이다. 도회관은 물건을 만들어 모으거나 사람을 소집할 때 각도마다 중심지가 되는 고을을 말한다. 전부는 농부를 말한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6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6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의를 바쳤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6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6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의금부 경력 송희헌은 전에 호주 좌랑으로 있을 때 여러 능에 들어간 묵밭 주인의 소장이라고 속여 창원, 계령 등의 고을의 공전 총 18결 80부를 차지하고서 희미하게 계승하여 이반을 외람되게 받아서 자기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탐호한 정성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구차하게 벗어나려고 남에게 죄를 돌렸으니 청컨대 당자를 가두고 고문하여 실정을 알아내소서 하였다. 임금이 원상에게 묻기를 이것은 관이 감히 할 짓이 아니니 헌부로 하여금 가두고서 공문하게 하는 것이었단가 하니 정창순이 대답하기를 옳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사헌부의 아랜대로 따랐다. 이 안은 청운에 대하여 관에서 인가하는 문서이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6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7일 을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7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전직하기를 운성부원군 박종우에게 내려주었던 난신 성산문의 아내 차산과 딸 효옥을 석방해주고 난신 조윤신에게 연좌되어 부안의 고을에 안치되어 있는 조경명을 양이하도록 하라 하였다. 양이는 섬이나 변지로 멀리 귀양 보냈던 사람의 죄를 감등하여 내지나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일이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7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여주사람 최담이 은 16냥을 얻어서 바치니 무명 30필을 줘 보상하라고 명하였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7일 을묘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임금이 지사 서거정에게 말하기를
후세의 문장이 옛 문장만 한가 하니 서거정이 대답하기를 옛 사람 중에는 3대와 양한의 글이 아니면 읽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 문장이 융성하기로는 3대 양한만 한 때가 없는데 동한은 또 서한에 못 미칩니다. 후세의 훌륭한 문장으로 당나라의 한유 유종원과 송나라의 구양수 소식만한 이가 없으나 또한 어찌 3대 양한만 할 수 있겠습니까? 신라 때 글을 잘하는 사람이 많았을 터인데도 사적에 전하지 않아서 전해져 있는 것은 최치운 한두 사람뿐이고 고려 중엽 이전의 글도 많이 보이지 않으냐. 지금의 글은 고려에 못 미치고 중국의 글도 원나라 때의 융성한 것에 못 미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니 서거정이 말하기를 세도가 낮아져서 기상이 점점 경박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글은 선집한 것이 없는데 고려에서 오직 최해가 동인 지문을 찬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략한 것이 결점이어서 신등이 옛 문서를 본떠서 신라로부터 조선에 이르는 시문을 유선하려고 이제 이미 모았는데 아직은 책을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차차 찬집하여 인쇄하여서 반포해야 한다 하였다. 동인지문은 고려 명현의 시문을 모은 것이다. 성종실록 55군 성종 6년 5월 7일 을묘 5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5군 성종 6년 5월 7일 을묘 6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5군 성종 6년 5월 8일 병진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5군 성종 6년 5월 8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상승포 압타 원형과 풍주 태수 대우 팔랑 사능과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의를 바쳤다. 성종실록 55군 성종 6년 5월 8일 병진 세 번째 기사 도승지 신정이 아뢰기를 이제 바야흐로 하교하여 민폐를 없애려 하시는 때에 신이 덕건대 전생서 사축서 등의 돼지가 먹을 지게 미 쌀 결을 매달 성안의 호구마다 한 말씩 거두고 성미 심리의 호구마다 서말씩 거둔다고 합니다. 이것이 비록 작은 일 같기는 하나 그 원망은 작지 않으니 청근대 호주로 하여금 기르는 수를 헤아려서 배정하여 거두어 드리는 절목을 상의하여 아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55군 성종 6년 5월 8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지난번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기에 환자를 시켜 가보게 하였더니 도총부의 사령 서너 사람이 한 갑사를 때리는데 그 갑사가 외치기를 내가 섭사하던 곳에서 와서 옷을 갈아입느라고 미처 칼을 차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하며 그 고의 소리가 점점 멀어지게 또 환자를 시켜 알아보게 하였더니 사령에게 빌어서 풀려났다고 하였다. 또 이제 도총부에서 갑인 6인과 함께 한 문을 지키다가 모두 등장을 버리고 문을 지키지 않았다고 논계하였는데 어찌 한 문을 지키던 갑사들이 모두 등장을 버리고 지키지 않았겠는가 물어보도록 하라 하니 도승지 신정 등이 아뢰기를 신등도 전에 도총부에서 자목 가혹하게 적간함으로 군사들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질구레한 일은 징속하지 말고 징속해야 할 자는 대전에 따라 호조로 보내어 구처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군사들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절목을 경등히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갑사는 흥부에 딸린 군인이다. 서울에 올라와 수기를 담당하는 갑사, 평안도 환경도에서 수자리를 사는 갑사, 호랑이를 잡기 위한 착호 갑사가 있었다. 성종실록 55군 성종 6년 5월 8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5군 성종 6년 5월 8일 병진 여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평양의 죄수 백정 이성로 정질동이 절도로 재범한 죄는 대전에 따르면 교대시에 해당하고 나간의 죄수 선군 김숙공이 산호 동질 1을 때려 죽인 죄는 율에 따라 참부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55군 성종 6년 5월 8일 병진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갔다. 성종실록 55군 성종 6년 5월 8일 병진 여덟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5군 성종 6년 5월 10일 무호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10일 무호 두 번째 기사 계승부 수 이 예가 아뢰기를 부황유생 중에 물리를 알고 재수를 익힌 자가 많이 있으니 청컨대 제도의 예에 따라 여름의 도회를 베풀어 강사하거나 재수를 하여 그 중에서 우등인 자는 생훈시 진사시의 복시에 직부하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도회는 서울의 사부 학당이나 외방의 향교에서 매철마다 생도를 모아 시문의 제술과 경전의 고강을 하던 일이다. 한 번 도회의 50일 안에 각각 우수한 자 3인을 뽑아서 바로 회시에 나아가는 특전을 주었다. 봄철에 여는 것을 춘등도회, 여름철에 여는 것을 하천도회, 가을철의 것을 추등도회라고 하였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10일 무호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대마 도주 종정국에게 글을 보내기를 제포에 와서 사는 귀도의 사람인 오라시라 등 5인이 본토의 선군인 황선명과 함께 올해 3월에 고기를 낳기 위하여 만호의 문인을 받아서 전에 바다로 나갔는데 이제껏 돌아오지 않으므로 변장을 시켜 널리 다니며 찾았으나 간 곳을 모르겠는데 아마도 기도에 들어간 듯하니 찾아서 보내기 바란다 하였다. 문인은 우리나라에서 왕래하던 외인이나 야인들이 그 추장들로부터 받아서 오던 통행증명서이다. 일본에서는 대마도 종씨가 도황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10일 무호 네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전괄 등이 상소하였다. 신등이 덕건대 사람의 일이 아래에서 잘못되면 하늘의 재변이 위에서 나타나며 잘못이 없는데도 재변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근년 이래로 음양이 고르지 아니하니 큰 물, 큰 바람, 큰 가뭄의 재변이 잇따라 일어나 하늘이 경계를 보이는 일이 한 해뿐이 아니니 어찌 가망한 것이 없이 이렇게까지 되었겠습니까? 지금 우리 전하께서 정전을 피하고 찬선을 줄여 스스로 허물을 인책하시니 허물을 우려하는 사람이 예전에 밝은 임금들보다 못하지 않으신데도 재변을 거치게 하지 못하는 데에는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동중서가 말하기를 일은 힘쓰기에 달려 있을 뿐이다 하였고 왕가가 말하기를 하늘에 응답하는 것은 참으로 해야 하고 거칠애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자기 몸을 닫고 치평의 공이 하늘에 사무치게 하는 근본은 경상, 호령 가운데나 예약, 경정 가운데 있지 않고 임금의 마음 하나에 달려 있는 것이니 그 마음이 바르면 선악과 시비가 앞에 분명하여 사기가 그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으나 스스로 힘쓰지 못하여 생각이 혹 어그러진다면 헛된 거칠애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언로를 넓게 열어서 아랫사람이 뜻을 모두 말할 수 있게 하시나 말이 대신이나 귀척에 관계되면 따르지 않으실 때가 있고 성학을 존중하고 이단을 천시하거나 사사를 수청하는 역사가 잇따라 그치지 않고 몸소 절금을 실행하시나 궁실이 혹 장량하여지기도 하고 나라의 근본을 굳게 하기에 힘쓰시나 밀력이 혹 경솔하게 쓰여지기도 하고 농상을 중시하시나 놀고 먹는 중들이 태반이고 궁금을 엄하게 하시나 무난하는 먼 친척들이 부산하게 많습니다. 신등은 감히 이 몇 가지 일이 오늘의 재변을 가져온 까닭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나 전하께서 염려하여 살피셔야 할 일은 참으로 여기에 있으니 원컨대 깊이 유념하소서. 신등은 또 큰 패단을 조목별로 아뢰겠습니다. 대저 백성을 지치게 하는 것은 토목의 역사보다 심한 것이 없어 이것이 원망과 한탄이 일어나는 까닭이 됩니다. 근래의 국가의 영선이 번갈아 일어나서 크게는 대참, 경회로의 일과 작게는 여러 가지 수리하는 일이 잇따라 그치지 않으므로 공장, 역졸이 추위와 더위를 피하지 못하고 쉴 사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사찰의 역사가 없는 해가 없어 올해는 봉선사를 짓고 이듬해는 정인사를 지으며 신능사의 수리가 겨우 끝나자마자 회암사의 역사가 있어 시작되니 그 낭비가 자칫하면 만금을 헤아리고 운반하는 수레가 길에 잇따라 있게 됩니다. 복전을 바라는 것이라면 전하께서 안 될 일인 줄 환히 아시는 것이며 무너지는 것이 염려된다면 중들이 스스로 수리해야 할 것이요 국가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가령 너는 무리를 부리는데 백성에게 무슨 해가 끼치며 내 수사의 재물을 쓰는데 나라에 무슨 소실이 있느냐고 할런지 모르겠으나
이것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우리 백성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쓸모없는 곳에 써도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만약 국가의 이득이 되더라도 때를 기다려서 일으켜야 할 터인데 더구나 가뭄을 걱정해야 할 때에 어영 차 소리가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 것이 어찌 옳겠습니까? 위에서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아래에서는 그것을 극심하게 본떠는 것이므로 종적 귀건이 따라서 동하여 절을 짓고 금언으로 불경을 베끼는 등 사치를 다투어 뽐내고 서인 가운데 호부한 자가 본떠서 점점 패풍을 이루어 가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서경에 무익한 일을 하여 유익한 일을 해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원컨대 이 역사를 빨리 파하여 하늘의 꾸중에 응답하소서. 이는 말하기를 한 지아비가 밭을 갈아 10사람이 먹으면 천하의 굶주림이 없으려 해도 될 수 없고 한 계집이 누에를 쳐서 10사람이 입으면 천하의 헐벗음이 없으려 해도 될 수 없다고 하였고 한 자는 말하기를 농사 짓는 집은 하나인데 양식을 먹는 집은 6이다 하였으니 놀고 먹는 패단은 예전부터 걱정거리였습니다. 국가의 토지가 넓지 않고 모두 일구지도 못하였는데 농사짓지 않는 중들이 10사람 가운데 을에 대여섯은 되니 이것은 곧 서너시 나누어 농사짓고 길쌈하여 놀고 먹는 물이 대여섯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몸을 적시고 발을 더럽히는 백성은 굶주림과 추위가 제 몸에 절박하고 놀고 먹는 무리는 실컷 먹고 따뜻하게 입으며 한 해를 마치도록 여유있게 지내니 역시 도리에 어그러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법에는 불경을 외는 시험에 합격하고 돈을 바친 자라야 중이되는 것을 허가하게 되어 있는데 부역을 피하느라고 머리를 깎은 자가 수없이 많으므로 농민은 날로 적어지고 놀고 먹는 자는 날로 많아져서 군액도 이에 따라 줄어갑니다. 또 이보다 심한 자가 있습니다. 내불당, 원각사, 복세암의 중은 앉아서 공rob을 소비하고 선종, 교종 중의 중은 조세를 받아 먹으며 그 밖의 컨절에도 각각 밭이 있으니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롭게 하는 것이 심합니다. 더구나 지금 서방의 오랑캐가 변방을 어지럽히고 군적을 충실히 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하늘의 재변이 자주 경계하므로 나라의 저축을 넉넉히 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원컨대 40세 이하의 중도를 찾았냐 다 원적으로 돌려보내고 세절의 공름을 폐지하고 모든 절의 밭을 폐지하여 모두 경비에 보태소서. 그러면 자연히 농민이 많아지고 놀고 먹는 자가 적어지며 나라의 저축이 넉넉해지고 군액이 충실해질 것입니다. 또 전하께서는 민물을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나 언택이 아래까지 미치지 못하는 까닭은 수령들이 마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데 수령들 가운데 어진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섞여 있는 까닭은 감사의 출석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미하고 고단한 자는 잘 다스린 공효가 있더라도 조그만 공착이 있으면 반드시 하고에 두어 색책거리로 삼고 권세 있는 집 자제는 용렬하고 탐호한 자일지라도 그 부형을 두려워하여 편출하지 못하며 심지어 염치 없는 자들이 권세 있는 사람에게 붙쫓는 자는 백성에게서 빼앗아 사리를 꾀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고 다 하더라도 역시 편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한간의 속담이 니불은 고을에 있고 원불은 서울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수령은 고을에 사는 일 없이 농만 먹고 권기가 서울에서 보호하고 구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쉽고 십상이 되어 마침내 우직을 받습니다. 감사가 이처럼 공정하지 않으면 한도의 인심을 진정하고 수령이 직분을 다하도록 하려 하여도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를 뽑는 일을 중시하여 작질에 얽매이지 말고 정하게 가려섰으면 이 폐단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뱃슬을 위하여 사람을 택하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위하여 뱃슬을 택하는 일이 혹 있으니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무릇 아부하는 무리는 꼬리를 흔들어 애걸하고 머리 숙여 아첨하며 재상이 된 자는 자기에게 아부하는 것을 즐거워하여 바라는 대로 좋은 벼슬을 주므로 한 번 빈 벼슬자리가 나면 재수하는 글이 내리기도 전에 중에에서 누가 무슨 벼슬이 될 것이다 라고 하니 전형을 위임한 본이 매우 어그러집니다. 지난번 송관이 부한 현감이 되고 서천수가 안기 찰방이 되었으니 그것이 그 한 증험입니다.
그런데 대간이 그러다고 말하였으나 전하께서는 그 사람을 개차하라고만 명하고 전조를 죄주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전하께서 대신에 우대하는 뜻이기는 하겠으나 권세와 기강을 장악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모르셨다면 그만이겠으나 혹 아셨다면 반드시 끝까지 밝혀서 그 죄를 바로잡았어야 합니다. 또 조정을 뵈러 오는 야인, 외인이 을의 예조의 당상관에게 토산물을 보내는데 이것이 패벽을 가지고 상견하는 예인 듯 하기는 하나 실은 명목 없는 선물을 받는 것이므로 오랑캐를 접대하는 도리에 아주 어그러지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받지 말게 하소서. 신등이 듣건대 선덕을 본받는 것은 임금의 직분이고 선덕을 조섭하는 것은 재상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제 전하께서 밤낮으로 삼가고 조심하여 정성으로 하늘을 섬기시는데도 재변이 도리어 이르는 까닭은 섭리하는 직분을 맡은 보필하는 대신이 아마도 그 도리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참으로 나라를 위하여 집을 잇고 공을 위하여 살을 잇고서 위로는 전하에 미치지 못하는 바를 돕고 아래로는 고할 데가 없는 백성들을 돌보며 군신이 일치하여 직무에 힘쓰고 공경하며 모두 순일한 덕을 갖는다면 조정이 바르게 되고 인심이 화목하여 모든 복이 되는 물건과 이룰 수 있는 상사가 무엇이고 다 이룰 것이니 하늘의 재변을 어찌 염려할 만하겠습니까? 경상은 은상을 내리며 복전은 부처를 공양하면 밭에서 먹을 것을 수확하듯 복덕을 거두어 드릴 수 있다는 것이다. 가의는 전한 때의 문인이다. 내불당은 세종 30년 1448년에 세종이 경복궁 안에 지은 불당이다. 태조 이후 불교를 배척해 왔으나 세종은 유생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불교를 숭상하였다. 출척은 관원의 근무 성적을 고사하여 우수한 자는 승진시키고 불량한 자는 강등 또는 면직시켰다. 공착은 공무를 집행하다가 일으킨 과실이다. 색책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임시로 꾸며대는 일이다. 권기는 권세 있고 지위 높은 사람이다. 십고 십상은 10번의 고가에서 10번 상등을 받음이다. 우직은 보다 높은 벼슬이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10일 무오 5번째 기사. 예조에서 평안도 절도사 하숙부의 궤번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야인 동이라소가 창주진에 와서 말하기를 아버지 동소울오가 올적합 어허소에게 사로잡힌 의주의 여자 내은희를 얻어서 나를 낳았고 나도 사로잡힌 기구의 여자 묘시를 아내로 삼아 사내 아이 하나를 낳았는데 이제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서울에서 수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합니다. 착건대 본도로 하여금 그 아내와 아들과 함께 역마를 주어 보내게 하여 소원을 물어서 서리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11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장사를 보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11일 김이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말하기를 영안북도 절도사 어유소가 재임될 때를 당하였는데 대신할 만한 자가 누구인가 하니 영사 김질이 대답하기를 북도의 인심은 고요하지 않으니 너그럽고 용맹함을 겸비한 사람이라야 진정시켜서 따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영사의 윤자온이 말하기를 덕망이 없는 사람은 진시로 안 되거니와 무죄가 없는 사람도 안 됩니다. 전에 정문형이 절도사가 되었는데 무죄가 모자람으로 인심이 따르지 않았으니 무죄가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것만 못합니다 하니 동지사 이극배가 말하기를 북방 사람은 오로지 사예를 일삼으므로 덕망이 있더라도 화를 잘 쏘는 사람이 아니면 백성이 따르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극배에게 말하기를 절도사는 3인에 구애되지 말고 많이 의망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의망은 3망의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3망은 1인의 관원을 채용하는데 3인의 후보자를 임금에게 추천하는 것이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11일 김이 세 번째 기사. 형조 정랑 한준 등 5인이 연대하였다. 이조 정랑 채수가 중국으로 가는 사신의 행차에 평안도에서 짐을 싣는 폐해와 사대부가 집을 사치하게 짓는 일을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법을 세우기 전에 이미 지은 뒷이라 하면 할 수 없으나 이제 바이하우로 짓는 것은 제도보다 지나치게 사치하지 못하게 하였는데도 그러하니 헌부의 잘못이다. 법을 어찌 문득 세울 수 있겠는가 하니
주하승지 유지가 아래기를 평안도에서 짐을 싣는 배는 참으로 채수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으로 사신 가는 길이 정조사와 성절사 두 사신뿐이었는데 근래는 요동이 앞에 관을 자주 보내므로 여기에도 배단이 있으니 이 뒤로 중국으로 가는 사신편에 붙여보내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유지가 또 아뢰기를 사풍이 예전과 같지 않아 집을 짓는 사람들이 다투어 장려함을 승상하고 단청을 환하게 합니다. 신이 옛날에 우연히 세종조의 재상이었던 조서 안의 집에 가서 보니 매우 낮고 좁았는데 곁에 있던 노옹이 신에게 말하기를 이 집은 당초에 규모를 크게 하려고 제목과 돌을 많이 모았었는데 마침 세종께서 사대부의 집은 30칸을 넓지 말도록 하셨으므로 병조 좌량이던 조서안이 말하기를 법이 정해진 초기부터 제도보다 지나치게 집을 꾸미면 남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겠냐고 하면서 30칸만 지었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세종조의 조사는 각각 스스로 힘써 연마하였으므로 지금처럼 사치한 사풍이 없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의 사풍이 어찌 예전만 하겠는가 하였다. 정조사는 정을 초하루에 보내는 사신이고 성절사는 황제의 탄일에 보내는 사신이고 앞에 관은 사람이나 마소를 목적지까지 암령하여 교부하던 관원을 말한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10일의 기민 네 번째 기사 창성부사 박무와 위원군수 김승희 사조환의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창성위원은 적이 들어오는 문호이므로 지난번 적의 변란 때문에 인마가 피곤하니 너들은 곡진하게 어루만져 따르게 하고 뜻밖의 변이 일어나거든 임기응변하여 제때에 못 미치는 한탄을 가져오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도승지 신정이 아뢰기를 지금 평안도의 군사가 짐을 싣기에 고달프니 신의 생각으로는 본도에 있는 제사의 노자 가운데 부실한 자에게는 신공을 면제해주고 서로 번갈아 짐 싣는 일을 맡기에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법은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신정이 말하기를 서북의 방수는 어쩔 수 없는데 절도사 하숙부는 가을이 되면 고만이니 기일 전에 재임시켜 새 절도사가 미리 도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하숙부를 올해에는 임임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신정이 대답하기를 하숙부는 오랑캐 사정을 갖추어하니 내년 봄까지 임임시키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하였다. 사조는 관직에 새로 임명된 사람이 부임하기에 앞서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는 일이다. 신공은 노비가 신역 대신 바치는 공물이고 임은 그 직의 임기가 만료된 뒤에도 옮기지 않고 계속하여 그 직을 맡겨두입니다. 유임을 말한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11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11일 기미 여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경상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연포만은 신석숭이 군주를 분산시켜 쌀과 배를 걷고 또 관찰로 농기를 만들어 제 집으로 날아갔었는데 일이 발각되었으나 복초한 뒤에 달아나 숨었으니 청컨대 장안에 기록하여 연구에 소용하지 말고 그 훔쳐 쓴 물건은 관에 드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11일 개미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11일 개미 여덟 번째 기사 김국광을 대강 보국 숙록 대부 광산 부원군으로 한부를 가정대부 공조 참판으로 이 전수를 가선대부 한승부 우윤으로 성귀달을 통정대부 병조 참지로 여의보를 가선대부 수 지중추부사로 겸 영안북도 병마 절도사로 이 만손을 통정대부 행 삭주 도호부사로 삼았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12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12일 경신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하숙부에게 유시하기를 경은 올 가을에 사만함으로 재임시켜야 하겠으나 경은 서쪽 변방에 오래 있었으므로 방수에 관한 일을 가추 잘 아니 내년 해빙 때까지 재임시키지 말고 임임하게 하라. 비의에 관한 모든 일을 더욱 힘써 게을리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11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윤수 왕대비 위차와 궁을 중수할 때 화려한 문제 등에 관한 안팽명
명의 상소, 예문관 봉교 안팽명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전제를 보건대 위로 하늘의 견책을 삼가고 아래로 백성의 고통을 보아 두려운 마음으로 스스로 책망하고 고든 말을 듣고자 지규에 있는 신료로 하여금 각각 현시의 패단을 말하게 한다 하셨습니다. 신등은 사관의 자리를 승핍하여 좌우에서 가까이 모시는데 말이 미쳤는데도 숨기는 것은 성은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전하께서 영해한 자질과 관인한 기량이 배광보다 뛰어나시어 성기를 좋아하거나 사냥을 좋아하시는 일이 없고 한번 호령을 하거나 한 가지 일을 행하는데도 반드시 전례를 지키시며 재견을 만날 때마다 정전을 피하고 한선을 줄이고 노심초사하시며 억울하고 지체된 옥사를 심리하고 무제사를 두루 거행하시니 하늘이 감동하고 좋은 응답을 받으셔야 마땅한데 근년 이래로 큰 물과 가뭄이 잇따라 일어나고 또 이제 크게 가무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에 초나라 장왕 때는 재앙이 없었으나 경계하고 두려워하기를 다하였고 노나라 애공 때에는 환란이 컸으나 하늘이 꾸중을 내리지 않았으니 지금의 천변 제2가 어찌 하늘이 우리 전하를 사랑하여 제3 경고해서 성심을 더욱 굳게 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등이 삼가 들은 바에 따라 감히 어리석은 말을 아뢰겠습니다. 국가에서의 의지를 받들어 인수 왕대비의 위차를 왕대비의 위에 있게 하셨으나 신등은 삼가 적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나라에서 희공을 승부한 일을 춘추에서 비평하였는데 대개 민공과 희공이 친속으로는 형제이나 존비로는 군신인데 형제의 의리를 군신의 의리보다 앞세우지 않는 것이 예이며 군자는 친속을 친애하기 위하여 존귀를 존숭하는 일을 손상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천지의 상경이고 고금의 통의이기 때문입니다. 의지에 이르기를 세조께서 일찍이 인수 왕대비에게 명하여 예종을 보호하게 하셨고 또 장류의 차스가 있으므로 그 위차를 왕대비의 위에 있게 하였다 하셨으나 신등은 알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군신의 존비는 천지가 이루어진 것과 같아서 보호하는 은혜와 장류의 차서 때문에 어지럽힐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모든 거조에 있어 의례 옛 제도를 지키시는데 이 한 가지 일만은 국가의 채무에 관계되어 의리에 미안한 데가 있고 전하께서 부모가 살아계실 때 예로서 섬기는 효도에도 미진한 데가 있으니 전하께서 개청하여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춘추에서 물은 밀력을 쓴 것이 비록 때가 합당하고 의리에 맞더라도 반드시 기록한 까닭에 백성을 힘들게 하는 것을 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경회루는 선왕께서 창건하신 것인데 장차 무너질 형세이고 경복궁은 오래 비워서 점점 허물어지고 세워가니 영선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신등이 경회루의 돌기둥을 보니 꽃과 용을 새겼고 용마루와 처마가 궁룡하고 구리로 망세를 만들었으며 또 근정전에는 철망을 둘렀는데 선왕의 옛 제도가 아닌 듯하니 후세히 보일 수 없습니다. 예전에 소화가 미안궁을 짓되 그 제도를 장려하게 하고 한나라 고조에게 말하기를 후세에서 이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였는데 그 뒤에 백량대와 건장궁을 미안궁보다 몇 곱이나 모를 만큼 장려하게 지었으니 전하께서 오늘날의 영선을 조종의 제도보다 더하게 하신다면 오늘의 제도보다 더하게 할 자손이 없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기는 하나 이미 이루어진 일이니 말해보았댔자 이익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수리 도감은 임시로 설치한 지 이미 오래되므로 백성을 매우 많이 부리고 재물을 적지 아니었으며 이제 경회루가 이미 이루어지고 수순이 거의 끝나가는데 그 밖의 자질구레한 보수는 본래 맡은 관사가 있으니 청컨대 빨리 혁파하여 하늘의 구중에 응답하소서. 전에 이르기를 밝고 밝게 인의를 찾되 늘 백성을 교화하지 못할까 염려하는 것은 경대부의 뜻이고 황황하게 세리를 찾되 늘 가난할까 염려하는 것은 서인의 일이다 하였습니다. 대적 구워 주었다가 받아들이면서 이식을 취하는 것은 본래 백성들이 죄화를 불리는 짓인데 근자의 경 사대부가 다 그러합니다. 그 호강한 하인이 관유와 세력으로서 방자하여 여염을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힘으로 주군을 꺾는데 심한 자는 적은 것을 많다 하고 있는 것을 없다 하며 묶어다가 매를 치고 살을 벗기고 때리기까지 하니 백성의 억울함을 이루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대부의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과 이토록 극심하게 이익을 다투니 텃밭의 아욱을 뽑고 길삼하는 아내를 내친 일에 비하면 모두 어찌 그리 현격합니까?
전하께서 이미 내수사의 장리를 혁파하고 공공의 관사에 붙이셨으므로 이른 바 위에서 몸소 가르치시어 백간을 바르고 만민을 바르는 때이니 재상의 장리는 당연히 금지해야 합니다. 더구나 석씨가 깨끗하고 욕심이 없는 것을 가르침으로 삼았다면 그 무리는 반드시 몸이 마르고 산중에 숨어 살아야 불교를 잘 배우는 자라고 할 것인데 지금 심리와 하결은 존자라고도 하고 입선이라고도 하여 중의 영수가 되는 자들인데도 재화를 불리기에 마음을 쓰고 털끌만한 얘기라도 헤아리며 높은 창고에 크게 쌓아 놓은 것이 주군에 두루 찼으니 그 밖의 것은 알만합니다. 이러한 자는 국언을 저버렸을 뿐이 아니라 또한 불문의 죄인이기도 하니 중들의 장리도 금지해야 합니다. 만약에 중들이 이것에 의지하여 수륙제의 경비를 만드니 없앨 수 없다고 한다면 국가에서 도리어 간사한 중이 원망을 사는 물건에 힘입어 선왕 선후의 명복을 빈다는 말입니까? 서경에 영을 내리면 오직 시행할 뿐이지 돌이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조정에서 법을 세운 것이 상세히 갖추어져 있으나 폐기하고 봉행하지 않는 관리가 잠은 많은데 그 중에서 우선 중요하고도 긴급한 것을 말하자면 재상 공신의 반인입니다. 근자의 국가에서 모점의 폐단을 잘 알아서 주리를 거듭 밝혀 구전한 차첩이 없는 자는 모두 신력을 정하게 하였으나 관리가 권세를 두려워하여 잘 봉행하지 못하므로 반인을 모점하고 조금도 독려하지 않습니다. 전에 대간이 말하고 윤대한 자도 말하였으므로 전하께서 익히 들으셨는데도 이제까지 모두 고쳐지지 않았으니 신등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재산과 공신이 예전보다 많은데 집안이 부유한 장정이라도 실상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을 여의게 하고 살을 살찌게 하니 이러한 조짐을 커지게 할 수 없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조관을 가려서 어사이직을 겸대시켜 보내어 원래 수요 이외의 반인은 모두 쇠출하여 군액을 채우게 하소서. 전에 이르기를 검소는 덕의 공통된 것이고 사치는 악의 큰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사치를 믿고 의리를 잇는 것은 상나라의 교만하고 엄난한 풍습이고 경대부가 결백하고 검소한 것은 주나라의 아름다운 교화입니다. 이제 사대부의 집을 보면 날마다 사치를 일삼고 서로 다투어 아름다움을 뽐내는데 그 중에서 심한 것을 말하자면 크고 작은 연회에 그림을 그린 그릇이 아니면 쓰지 않고 부녀자의 복식에 초구가 없으면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니 이것으로 보면 풍속의 태폐를 더욱 알만합니다. 대저 그림을 그린 그릇은 중국에서 나는 것이므로 실어 날라오기가 어려운데도 집집마다 있습니다. 사실은 행자 때의 금령이 엄하기는 하나 이처럼 법을 어기므로 평안도의 백성이 이 때문에 고달파서 살아갈 수가 없으니 이것은 참으로 의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소피가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이라고는 하나 야인에게서 얻는 것이 대부분인데 마소로나 천물로나 무슨 짓이고 다 해서 저들에게 삼으로 국가에서 이미 폐단을 알고 공물을 줄여 주었는데도 폐단이 다시 전과 같으니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초피의 장식은 3분까지 한정되어 있으나 모두 언대를 하는 자가 거의 다 혼란하게 장식하여 금지하기 어려우므로 초피의 값이 올라가게 되어 적에게 이익을 주게 되니 역시 작은 일이 아닙니다. 바라건대 그림 그린 그릇을 쓰는 일을 일체 금지하고 당상관이라야 초피를 쓰고 사품이라야 서피를 쓸 수 있게 하고 그 나머지도 이와 같이 한정하여 부인의 복식도 지아비를 따르게 하소서. 그러면 모피의 값이 싸져서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전하께서 살펴주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하였다. 대왕대비가 소를 원상에게 보이고 말하기를 세조께서 일찍이 인수왕비를 우대하시고 예종에게 어머니처럼 섬기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왕대비가 인수왕비에게 굳이 사양하고 위자리를 차지하지 않기에 내가 세조의 유의에 따라 왕대비가 바라는 대로 특별히 인수왕비를 왕대비 윗자리에 자리하게 하였더니 인수왕비도 굳이 사양하였으나 내 명을 거듭 어기다가 드디어 자리에 나아갔던 것이다. 이 일은 실로 내가 명한 것이고 주상의 본의가 아닌데 도리어 주상의 과실이라 하니 주상의 뜻이 편안하겠는가? 이미 시행한 일을 말한들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이것은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말한 것이다. 아니 원상 정창손 신숙주가 아뢰기를 두 분 왕비의 차서는 조정에 있어서의 차서가 아니고 궁중의 집안 일일 뿐인데 더구나 세조의 유의이겠습니까? 이제 희공의 묘를 민공보다 승부한 일에 견주는 일을 인용한 것이 유사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인수 왕대비는 덕종의 비로서 성종의 모이다.
춘추에 비평하였는데 춘추의 문공 이년조에 태묘의 대사를 치를 때 희공의 묘를 승부하였다라고 했는데 태묘는 태조의 즉 주공의 묘이고 대사는 길제로서 3년상이 끝난 뒤에 태조의 묘에 합제하는 것이다. 이때 희공이 죽은 지 22개월이기 때문에 아직 길제를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문공은 그의 아버지 희공이 민공의 서형이어서 묘자를 민공 위에 두는 것은 역사이므로 모두 예에 맞지 않는다고 이를 기록해서 풍자한 것이다. 궁룡은 한가운데가 제일 높고 사방이 차차 낮아지는 모양이다. 텃밭의 아욱을 뽑고 길쌈하는 아내를 내치는 이는 중국 춘추시대에 공의휴가 노나라 재상이 되었을 때 관리가 집안에서 야채를 기르고 길쌈을 한다면 민생을 압박하게 된다고 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으니 청렴한 관리를 비유하는 말이 되었다. 차첩은 사령서이다. 언대는 정삼품으로부터 종류품까지 문무관이 띠는 가장자리 은으로 새겨 장식을 붙인 띠이다. 이를 품대라고 하는데 정, 종 1품가는 서대를, 정 2품가는 금대를, 종 2품가는 학정금대를, 정 3품부터 정 6품까지는 종 6품까지는 은대를, 정 7품 이하는 오각대를 띠었다.